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을 손에 쥐면 왠지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저도 예전엔 연금만 꾸준히 들어오면 남 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해도 의외로 공허함이나 우울감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걱정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완전히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함께 주변에서 겪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얘기해 볼까 해요. 1.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말. 그런데 왜 더 비참해질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 회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겠구나 하면서 기대가 커지죠. 모아둔 돈 혹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만 있으면 사실 생계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해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퇴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생활비는 있어도 할 일이 없다고 느끼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부족해지면 외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직장에서 받던 사회적 인정이나 내가 뭔가를 한다는 자부심이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금은 어느 정도의 금전적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의 의미를 전부 해결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가까운 선배나 지인들 통해서 은퇴 후 삶을 지켜보고 조언을 들어보면 돈은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난감해라거나 건강만큼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면 훨씬 더 우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은퇴 후에 예상과는 다르게 더 우울하거나 비참해졌다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2. 사례 1. 연금은 들어오지만 할 일이 없는 어씨. 어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이며 개인연금이며 나름 잘 준비해 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퇴직하던 날까지도 웃으면서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살래라고 말했어요. 은퇴 후 첫 달부터는 연금이 착착 들어오니 전혀 경제적으로 급한 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겼어요. 하루 이틀 집에서 쉬는 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낮 12시가 넘도록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출근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즐길 만한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TV를 켜고 눕거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가 되다 보니 점점 우울감이 커졌다고 해요. 과거엔 퇴직만 하면 늘어지게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되니까 무얼 할지부터 막막했던 거죠. 결국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그저 일이 많고 피곤한 게 싫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였구나 싶어서 후회가 들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고민해 봐야 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새로운 공부든 내가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요. 무료함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사례 2. 가족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린 B씨. B씨는 오랫동안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50대 후반 남성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꽤 탄탄했어요. 연봉도 높았고 아이들도 성인이 돼서 교육비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었죠. 내가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야 하고 늘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은퇴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가족들과 마찰이 잦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생활로 바빠서 가족들하고는 대화를 충분히 안 했고 집안 살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죠.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집에 오래 머무르니까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리모컨은 늘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놔둬? 밥을 이렇게 늦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 우리 방에 왜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B씨 본인도 자존심이 상하고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국 집안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고 B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퇴직 안 하고 계속 일이나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교훈 은퇴는 개인의 인생 전환점이면서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나 혼자 이제 자유다 라고 좋아하기보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해요.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규칙 혹은 같이 만들면 좋을 규칙을 미리 협의해두면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사례 3. 외부 활동 끊긴 CC의 사회적 고립. CC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60세가 조금 넘어서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했어요. 30여 년 일하며 맺은 인맥도 많고 지역에서도 얼굴을 꽤 알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만나고 다닐 일이 많을 거야. 당분간은 외롭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관계 맺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비즈니스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 대표일 때는 협력업체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이 자주 연락을 해주곤 했는데 은퇴하니까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식사 약속, 모임, 세미나 등으로 일주일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가끔씩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과 만나도 더 이상 일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니 대화도 예전 같지 않고요. CC는 그제야 내가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내 편이 없는 게 제일 서글프네하고 심각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교훈 은퇴와 함께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직장을 다닐 때부터 일외에 진짜로 친밀한 친구나 모임을 만들어 두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봉사단체나 동호회 또는 새로운 배움을 위한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내 인간관계의 폭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5. 왜 은퇴 후 연금이 있는데도 비참함을 느낄까?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 안정은 중요하죠. 어느 정도 생활비 걱정에서 해방되는 건 분명 행복감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 관리에 문제 많아진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누구나 허탈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이 없어가 당연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 문제가 되죠. 사회적 연결의 단절 회사, 동료나 비즈니스 파트너로 맺은 인맥이 많더라도 그것이 곧 나의 평생 친구가 되어주진 않아요. 진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재조정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족을 배려해 주듯이 가족도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삶의 의미 찾기 가장 중요한 건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죠. 직장에서는 분명 보람을 느낄 요소가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 해요. 6.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꾸자. 사례를 쭉 들어보니 은퇴를 하면 그동안의 일에 시달렸던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사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취미, 재능 개발 꼭 거창하게 대학원에 가거나 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아요. 남들이 알아줘야만 할 만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해보는 게 중요해요. 봉사나 모임 참여, 남을 돕는 일만큼 보람차고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잘 없어요. 지역 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해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은퇴 직후는 가족들에게도 큰 변화의 시기예요. 나 이제 집에 오래 있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서로 편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평소에 터놓고 얘기해보면 좋습니다. 명확한 규칙이나 배려 포인트를 잡아두면 사소한 갈등이 훨씬 줄어들어요. 건강 챙기기 연금도 있고 취미도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식습관, 정기검진 등을 통해 은퇴 후에 활기찬 삶을 준비해야 해요. 새로운 목표 세우기. 우리 인생에서 목표라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은퇴 후에도 매년 혹은 분기마다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는 등산으로 체력을 길러서 가벼운 트레킹 코스에 도전하겠다. 독서, 신권 달성하기처럼 말이죠. 작은 성취가 쌓일 때 삶의 의미도 샘솟게 됩니다. 7. 마무리하며. 요즘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긴 시간을 단지 논다고만 생각하면 금세 지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어떻게 잘 놀 것인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아닐까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연금이 들어오든 적은 수입이 있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 어떤 즐거움을 찾을지, 누구와 마음을 나눌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앞서 본 어씨, B씨, C씨처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으면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불현듯 이게 정말 행복한 거 맞나?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쌓이면 마음마저 힘들어지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해야만 해.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두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내 취미나 목표를 하나둘 만들어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연금만 믿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나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연금 들어온다고 끝이 아니네?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 전에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새로운 일상,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10억쯤은 모을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커녕 40대에도 늘어나는 생활비와 교육비, 주택대출 상환의 허덕이다 보면 자산은커녕 빚더미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10억 순 자산이면 상위 10%라는데 나는 대체 왜 그 벽을 넘지 못했을까?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10억 순 자산의 벽, 40대가 깨지 못하는 이유. 퇴직을 앞두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대체 나는 뭐가 남았을까? 이 질문이 가슴에 꽂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방향이 어쩌면 잘못된 지도 위였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10억 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40대 이후로는 이 벽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40대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15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생활비가 모든 소득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김 씨는 늘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집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차를 새로 사고 자녀에게 더 좋은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거죠. 결국 40대 중반이 된 김 씨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번 돈은 다 흘러가 버리고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구나.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10억이라는 목표는 꿈처럼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교훈 10억 순 자산을 만들려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례 2. 50대 자영업자 이 씨의 현실. 이 씨는 30대 중반에 시작한 작은 식당을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일하면 돈이 쌓일 줄 알았죠. 하지만 자영업의 세계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와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매달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죠.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자산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부채 덩어리더라. 지금 그는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명목 아래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며 살아갑니다. 은퇴 준비는커녕 건강 걱정이 먼저입니다. 이 씨의 문제는 수입을 자산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긴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재투자하거나 별도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를 꾸준히 자산으로 바꿔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60대 퇴직자 박 씨의 후회. 박 씨는 은퇴 직전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는 퇴직 후엔 골프나 치며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그가 직면한 건 소득 공백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을 조금만 쓰면 되겠지 싶었지만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게 문제였습니다. 10억만 있었으면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매일같이 밀려옵니다. 박 씨는 결국 퇴직 후 재취업을 알아보며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현실에 좌절했습니다. 교훈 퇴직 전부터 재정적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에 의존하거나 위험한 투자로 한탕을 노리는 태도는 오히려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40대가 10억 순자산의 벽을 넘기 어려울까? 1.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침. 3040대는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인 동시에 지출도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 주택 구매, 대출 상환 등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기 힘들죠.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2. 소비에 대한 잘못된 관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데는 익숙하지만 돈을 관리하거나 불리는 데는 서툽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도 높아지면서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3. 재정 계획 부재. 나중에 모으지 뭐라는 태도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재정 계획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면 10억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출 통제부터 시작하라. 수입의 1020%는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생활비와 사교육비 등 고정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소득을 자산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라. 부동산, 주식, 연금 같은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단,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3. 재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자산, 예상 소득, 지출 계획 등을 꼼꼼히 점검하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넘기 어려운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40대, 50대, 60대의 노력이 당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 빛나게 할 겁니다. 전문가, 칼럼 10억 순 자산의 벽을 넘기 위한 현실적 접근법. 우리는 흔히 자산의 크기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억 순 자산이라는 숫자는 상위 10%를 상징하는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 벽을 넘기 위해 꼭 고소득 직업이나 대박 투자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은 40대 이후 이 벽을 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막연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부채가 있어도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한 50대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 씨는 연봉이 8천만 원에 이르지만 대출 2억 원, 자녀 교육비 월 200만 원, 생활비 월 300만 원을 지출하며 매달 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는 지금은 힘들지만 은퇴 전에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10년 안에 대출 상환조차 힘든 상황이죠.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세요.
현재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명확히 적어야 계획이 보입니다. 모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알면 해결 방법이 보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출을 통제하고 생활 수준을 낮추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재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40대 직장인 B씨의 사례를 보죠. 그는 연봉 1억 원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자녀를 해외 유학까지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늘 돈이 부족해요. 연봉은 올랐는데도 이상하게 더 쪼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대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외제차를 중고차로 바꾸고 해외 유학 대신 국내 대학교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는 투자 습관 만들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선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자영업자 C씨는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번만 오르면 한 방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리스크가 큰 종목에 올인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다시 재취업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의 조언. 투자는 반드시 분산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ETF, 연금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눠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재테크 공부를 통해 기본 지식을 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장기 계획 세우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40대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는 이유죠. 60대 퇴직자 D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전엔 당연히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나니 매달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안에 다 쓰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 자산을 최대화하고 월세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확보하세요. 은퇴 후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를 커버할 수 있는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성공적인 재정 관리의 3가지 핵심 원칙. 현실을 직시하라.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막연한 낙관을 버리세요. 소비를 통제하라. 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늘리지 말고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세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라.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꾸준히 자산을 불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마무리하며 10억 순자산의 벽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벽은 남이 대신 넘겨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은 습관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그 벽은 분명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 그리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 또한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은퇴 후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깊어진 거리감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왜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까요? 가정 안에서의 부성 역할은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무너진 가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해와 해결의 실마리.
은퇴는 모든 가족에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은퇴는 가족 내 구조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1 아빠는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퇴직 후 강 씨 62세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에게 점점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씨는 내가 해주는 말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털어놓았고, 아들도 아빠의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 잔소리는 줄어들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아빠는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김 씨 58세는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정이 사라지니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들 27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빠는 내 롤모델이었는데 은퇴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기를 잃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의 역할은 은퇴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도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사례 3 가족을 위한 희생. 그런데 왜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박 씨 65세는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들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희생한 건 알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도 상처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외감을 남겼던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박 씨는 처음엔 이런 아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두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조언. 대화와 공감의 시간 갖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은 대화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거나 차 한잔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상의의 가사 분담,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적응의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은퇴 후 아버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은퇴 후에도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 회복 전문가가 말하는 실질적인 방법.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하던 아버지들이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아버지 자신도 적응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기는 가족 갈등 왜 발생할까?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역할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았던 시간이 끝나면 가족 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그 희생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하지만 아들은 이를 통제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두거나 심지어 증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 1.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경청을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는 상담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2. 새로운 역할 찾기 아버지에서 동료로. 은퇴 후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나 리더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로 느껴질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공감의 대화.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줬던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한 후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종종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가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지만 아들은 그 시간 동안의 외로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계획. 마지막 단계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생활, 혹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3가지 이야기. 사례 1. 아빠와 저는 함께 걸으면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김 씨 59세와 아들 30세는 몇 년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김 씨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며 지지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함께 요리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아빠가 먼저 사과했어요. 박 씨 65세는 아들에게 자신이 퇴직 후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며 대화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전문가의 팁.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은퇴 후 무기력감이나 혼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넘어 동료, 친구 혹은 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면서 얻는 유대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대화와 공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은퇴 후 천국 vs 지옥.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은퇴하면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딱 퇴직하고 나면 일단은 해방감이 밀려오죠.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뜨고 평일 낮에 공원 걷고 여행도 한번 떠나고요. 하지만 이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뭐하지? 돈은 괜찮나? 나는 이제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바로 여기서 금태족과 은퇴족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둘 다 은퇴했지만 한쪽은 인생 2막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다른 한쪽은 불안과 후회로 보내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까요? 그 이유는 은퇴 전에 준비한 4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오늘은 금태족만 알고 있는 그 4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테니 꼭 나와 비교해 보세요. 금태족만 아는 4가지 비밀. 1. 돈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현실은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사례 1. 56세에 퇴직한 김영호 씨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어요. 임대료가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근데 웬걸 코로나 이후 공실이 2년 넘게 지속되자 생활비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매달 적금을 깨고 결국 주택담보대출까지 받게 됐죠. 지금은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라고 후회하더군요. 금태족은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게 연금이든 소액 부업이든 월세든 유튜브 수입이든 말이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일 안 해도 되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금태족은 일 자체를 인생의 일부로 여기고 언제든 내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놨어요. 사례 2. 전직 여성 간호사 이선영 씨는 60세에 병원에서 정년퇴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3년 전부터 간호교육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강의와 교재 판매로 매달 150만 원의 수익을 꾸준히 벌어요. 일을 한다는 게 좋다기보단 내가 원할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된다는 게 그녀의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일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점이죠. 시간도 자유롭고 스트레스도 덜하니 금태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3. 혼자 살아도 괜찮은 심리적 독립성.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거리감이 커질수록 외로움이 더해지죠. 하지만 금태족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독립을 갖고 있어요. 사례 3.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박정자 씨 68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고 산책하고 하루 일정을 메모지에 계획합니다. 주말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주 1회는 수채화 동호회에 나가요. 혼자라는 게 외롭기도 하지만 혼자서도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나와 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심리적 독립은 나이 들수록 강력한 무기가 돼요. 4.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여긴다. 건강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비 아까워서 바쁘니까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뒤로 미루기 일쑤죠. 금태족은 건강을 삶의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로 봅니다. 걷기, 식단, 정기검진, 스트레칭, 수면까지 작은 습관들을 지켜내죠. 운동을 생활화한 70세 장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병원비 안 들인 건 매일 1시간 걷기 덕분이에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중독처럼 안 하면 허전해요. 은퇴 후에는 건강 하나만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건강은 일상 습관에서 시작돼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이후의 삶은 똑같지 않습니다. 금태족은 미리 준비했고 은퇴족은 막연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상태라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산보다 현금 흐름,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혼자서도 안정적인 심리적 독립, 건강을 투자로 여기는 삶의 자세. 이 4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은퇴 후에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금태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4가지 실천 전략.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는 금태족의 일상 루틴. 앞서 말한 금태족의 4가지 비밀이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이유는 행동경제학, 뇌과학, 심리학, 건강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요소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 흐름 만들기. 소득의 다변화. 은퇴 후엔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행동경제학의 대표 이론 중 하나인 소득 가시성 이론 인컴 비저빌리티 시리즈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득 가시성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이론이에요. 즉,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만으로도 노후의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천 팁: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쿠팡 파트너스 등 1인 수익 모델 시도해보기. 소규모 온라인 판매 중고 물품, 반찬, 수공예 등. 공공기관지 자체 강의나 자격증 기반 프리랜서 활동. 예 바리스타, 원예 치료사. 핵심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월 2,0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2.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인지 유연성의 유지. 퇴직 후 바로 일을 그만두면 뇌의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일하거나 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해마 히포캠퍼스의 활성화 때문인데요.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퇴직 후에도 강의, 글쓰기, 상담, 교육 등으로 뇌를 자극하면 삶의 질이 확 높아집니다. 실천 팁: 평생교육원 수강, 지역센터에서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관심 분야의 자격증 취득 후 강의 멘토링 활동. 작은 알바, 일일 특강, 글쓰기 대회 참여 등 뇌의 지속적 자극 주기. 3. 심리적 독립성. 혼자 있는 능력은 연습 가능하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혼자 있는 법을 몰라서 불행하다. 은퇴 후 고립은 건강보다 무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후 행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도 포함돼요.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일상을 계획하고 즐길 줄 아는 능력,
이게 진짜 독립이고 금태족의 핵심이죠. 실천 팁. 매일 루틴 정리 아침 일기, 저녁 일상 기록. 한 달에 한 번 혼자 여행 또는 카페에서 책 읽기. 하루 한 번 나 자신에게 오늘 뭐가 좋았지? 질문하기. 4. 건강은 매일의 투자다. 근육, 면역, 심리까지 지키는 일상 습관. 근감소증은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가 소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육량은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인지 기능, 면역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매일 2030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치매, 당뇨, 고혈압 위험을 40%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천 팁.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맨몸 근력 운동 앉은 자세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등. 정해진 식사 시간, 소식과 균형 잡힌 식단. 취침 1시간 전 조명 어둡게, 스마트폰 멀리 멜라토닌 분비 도와 숙면 유도. 결론 금태족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오늘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 만들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일상 설계.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내면 훈련. 몸을 위한 매일의 건강 루틴. 이게 바로 과학과 데이터가 입증한 퇴직 후 진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의 공통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매일 조금씩 금태족에 가까워지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은퇴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